안녕하세요. 자, 마음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디자인을 하려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먼저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직은 대학생이라서, 그리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성은 못 느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한창 젊을 때는 무슨 건강검진이야. 그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먹다 보니까요. 국가에서도 챙겨주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매달 월급에서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월급에서 따박따박 돈을 떼가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기적으로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편물을 항상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우편물을 열어보면 어떤 해는 위내시경을 받으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대장내시경 또 어떤 때는 뭐 피검사, 뭐 소변검사 다양하게 그렇게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면 제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어떤 관련된 질병에 제가 걸렸다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안내사항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 혜택 범위가 이렇게 축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페널티죠.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몸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우편물을 보내주면서 챙겨주고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대해서 건강검진?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볼 거예요. 왜? 정신 이상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마음에 대한 어떤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 내 몸은 이렇게 철저하게 챙기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몸이라는 퍼즐이 있어요. 몸은 굉장히 기쁘게 행동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그런데 몸이 마음을 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거꾸로 마음이 몸을 끌고 가겠습니까?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말에 따르면 마음이 몸을 끌고 간다라는 게 명확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는 얘기 안 합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음과 몸이라는 퍼즐은 이중적인 그런 구조가 아닐 겁니다. 그죠? 자,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건강검진 이야기 했잖아요.
몸에 대해서만 건강검진 매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음은 곧 생각이잖아요. 자, 생각을 보니까 이 몸하고 너무 틀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생각은 말 그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수많은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달나라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뉴욕에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도 뿌려볼 수 있는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생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생각은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주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제 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아주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어떤 큰 풍선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중에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만 딱 빠져나와서 내 몸에 지시를 하도록 해야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 생각 속에는 황금 송아지도 가질 수도 있고 아주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달나라에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만약에 미국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짐을 싸고 티켓팅을 끊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이래저래 시간이 한 이틀은 걸릴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많은 생각들 중에 실행이 되는 거는요, 불과 몇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개나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나요? 5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3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뭐 30개 또 50개 보통은 뭐 한 200개 300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그렇게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뭐 20개 30개라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답변한 그 생각의 개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생각의 건수를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루에 몇 개나 생각하는지 아세요? 5만 가지. 한자로는 55, 만, 진짜 숫자 5만입니다. 5만이요. 이 5만 가지 숫자 5만이에요. 숫자 5만. 여러분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별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했을 거고요.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 2005년 발표한 자료예요. 무려 12,000에서 6만 가지입니다. 6만 가지. 자, 저 5만이요. 5만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라는 그 표현이 자, 12,000에서 6만 가지 그 범위 안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자, 제가 한번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2020년 7월 달에 발표한 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빨간색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평일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몇 개의 생각들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요. 좀 나름대로 과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1분당 6.5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보편적인 남녀 성인 기준이에요. 자,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하루에 생각하는 그 건수가 몇 개나 되냐면 6,240건입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예요. 8시간 빼고 보편적으로 성인이 생각하는 생각의 건수가 하루에 무려 6,240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건수는 12,000에서 대략 한 6만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6,240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수가 6만이든 6,240건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지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나는 생각의 건수가 저보다 훨씬 작을 거야? 예, 그럴 수도 있죠. 아, 나는 저보다 많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평균 값입니다. 평균 값. 보통의 성인 남녀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생각하는 건수가 6,240건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면서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생각의 대부분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보통 생각 몇 건이나 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5건, 20건, 30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기억하는 생각의 건수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99% 이상은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다 날아가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잘 압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아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생각의 건수만 여러분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를 모르고 지나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저 6,240건 중에서요. 과연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한번 분류해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자, 분류를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딱 2가지로만 나누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더 다음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에 그 쳐져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20%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우리가 하루에 하는 그 생각의 건수가 자, 2005년 자료에 의하면 12,000에서 6만 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최근 논문을 기준으로 하자고요. 지난해 나왔던 2020년 7월달에 나와 있는 그 논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40건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무려 몇 %요? 80%입니다. 80%. 자, 누군가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이요. 자,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 중에 또 생각의 95%는 무슨 생각이요? 이미 했던 반복되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는 그 생각의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으로 80%로 맞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리셋한 다음에 생각의 95%는 이미 지나간 일들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모적으로 지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높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높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거는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그 생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취업, 그 다음에 진로, 앞으로의 먹고 살 걱정,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고, 그리고 그 걱정 안에서 생각을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와요. 아,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80%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생각이 정말 이러냐?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쵸?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자꾸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부정적이라는 생각에 드는 마음이 든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를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아,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계속 빠져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후배를 만났어요. 이 후배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정규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있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이도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잘 지내? 라고 물어봤는데 예, 형 잘 지내요. 그런데 사실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요. 진짜 잘 지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직장에서 일이 있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데 자기 팀에 있는 팀장이랑 얼마 전에 어떤 일적인 문제로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한 거예요. 직장에서 팀장이랑 감정적으로 대립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팀장이요. 그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렇게 전출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이미 한번 상했죠. 그런데 그 팀에서 갔으면 그 팀의 일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같이 이제 직장에서 동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재밌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이 친구는 거기에서도 찍힌 거예요. 팀장한테 감정적으로 대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전출간 그 부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찍힌 겁니다. 이 친구한테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새로운 일을 받아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속 어떤 그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자기 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받냐면요. 그 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처치 곤란한 그런 일들만 이 친구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너무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3년 연속을 F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퇴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6개월 동안 그러냐. 뭐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야, 어떻게 사람을 F를 3년 연속을 주겠냐.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진짜 이 사람 의도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어떻게 3년 연속을 F를 주냐. 야,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 6개월 동안 이제 자기한테 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 왔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 본부장도 엊그제 만났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다른 데로 이직 준비를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의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년 동안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1년 F를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본인 스스로는 F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계속 F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직장에서 쫓겨날 거야. 라는 마음이 온통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이 친구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참 어렵더라고요.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가볍더라는 얘기인 거죠. 이 친구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자, 배고파 죽겠는 친구한테 야, 밥 잘 챙겨 먹어. 왜 이렇게 굶고 다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야, 옷 잘 챙겨 입어.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의 건수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루에 생각하는 건수는 5만 가지, 6,240건. 너무 많다. 야, 근데 그 중에 80%는 보통의 사람들이 누구든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든 그 20%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더라. 자, 너 지금 네 말대로 올해 첫해 근무평가 F를 맞는다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얼마든지 너를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2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할 건지, 만회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왜 네 마음은 벌써 3년 연속해서 F를 받고 그리고 벌써 회사를 떠났냐.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아직도 너한테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준비하면 되잖아. 설령 네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3년 후에 회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네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를 해놓으면 무턱대고 나가지는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마음의 힘을 얻더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너무 쉽게 아주 잘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말투도 내 어떤 행동도 똑같이 부정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상대편한테 좋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탁 물었습니다. 낚시를 막 올려요. 그런데 건지고 나니까 물고기 입만 건져진 거예요. 몸은 물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입에 물리면
입만 딸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몸뚱이도 다 같이 딸려 나오잖아요. 내 마음 안에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반응도 똑같이 그렇게 딸려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쉽게 잘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어떤 큰, 정말 나쁘고 해롭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 사기치고 어떤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얼마든지 매일매일 수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이 주머니에 넣은 이 10,000원짜리가 그 사람 주머니에서 달랑달랑 하면서 툭 빠지는 거예요. 내가 뒤에 가면서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주워서 쫓아가서 저기요 10,000원짜리 떨어졌습니다 하고 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칠 건가요? 예. 옆에 사람들이 여럿 같이 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거 내가 주워서 줘야 되나? 아니야, 저 사람들도 본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 에이, 그냥 가자. 바쁜데. 그러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간에 아니야, 주워서 저 사람한테 주자 하고요. 딱 주워서 뛰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기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받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죠.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워서 줬다라고 한번 했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왔나요? 그 사람이 10,000원짜리 돌려받고 10%를 떼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그 10,000원짜리를 주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실질적인 나한테 어떤 물질적인 아무 혜택은 없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남냐면요. 흡족하고 뿌듯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실천한 결과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 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그 생각은 뭐였냐면 에이, 이 사람들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주어서 주겠지. 에이, 굳이 내가 뭐 창피하게. 에이, 바쁜데. 라고 그냥 지나친다면 물론 물질적으로 아무런 어떤 변함도 없었었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도 사실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에 빠져있는 그 돈을 주어주는 경우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 그 결과는 마음에 뭐가 남아요? 뿌듯함과 흡족함이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길 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줬어요. 자, 우리가 그 짐을 들어주기 전까지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와요. 들어줄까 말까? 내가 꼭 해야 되나? 아니야.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날씨도 더운데. 땀도 뻘뻘 흘리시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에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나와요? 마음의 뿌듯함이 남죠. 마음의 뿌듯함. 길 가는 외국인의 길을 안내해줬어요. 안내해주기 전까지는 에이,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에이, 괜히 창피하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창피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그 마음을 넘어서 안내를 해줬을 때 그리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뿌듯함, 흡족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물은 뭐예요? 뿌듯함과 흡족함,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좋은 것들. 예. 근데 부정적인 생각, 내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길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길을 헤맬 때, 그냥 지나쳤을 때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무언가 잘못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하고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가지의 생각에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각각 실천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예쁜 뿌듯함이라는 사과가 열렸고요. 그리고 흡족함이라는 또 사과가 열렸고요. 또 감사함이라는 또 사과가 열렸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요, 긍정이라는 나무입니다. 긍정이라는 나무에서 뿌듯함, 흡족함, 감사함이라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인 거죠. 자, 얘네들은요, 내 안에 이로운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유익한 결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거, 흡족하게 하는 거, 고마움을 느끼는 거, 굉장히 좋은 감정이잖아요. 이런 좋은 감정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뒀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명확하게 다르죠, 여러분. 그죠? 자,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너무너무 쉽게 잘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아까 앞에 가던 어떤 행인의 뒷주머니에 떨어진 그 10,000원짜리를 주워줄 때 내가 주워주기 이전까지 내 안에 꼭 내가 해야 해. 에이, 창피한데.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에이, 내가 꼭 해야 돼. 에이, 날씨도 더운데, 바쁜데. 자, 부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어떤 일들을 내 마음의 흡족함과 뿌듯함이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유익한 결실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딱 부담이라는 테두리 안에 딱 가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어떤 거창한 남에게 해를 주거나 내가 자살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물론 걔네들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명확한 정의, 즉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실험하는 사람이 짜증나 라고 얘기를 할 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말만 짜증나, 고마워, 사랑해, 미워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밥이 좋은 말을 들은 밥은 누룩으로 변해서 쓸모있는 누룩으로 바뀌었고요. 또 미운 말을 들은 밥은 이렇게 까만 곰팡이로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자, 우리가 한번 살면서 생각 한번 해보죠. 아우 짜증나, 미워, 정말 정말 싫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물며 그럴 때 저 밥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냥 피상적인 글자만 저렇게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을 보여주는데요. 물에 대고 똑같이 좋은 말,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물에 대고 긍정의 메시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해, 감사,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일어든 한국어든 불어든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담는 말을 했을 때 물이 이렇게 결정체가 예쁘게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일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불어를 하든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한 물의 결정체를 보니까 죽여버린다, 이 fool, 망할 놈, 미친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물도 이렇게 말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을 담는 게 좋겠습니까? 자, 우리 몸을 비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몸이 75%가 물로 차 있잖아요. 우리 몸을 비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비커 안에 75% 물이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반응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그 물의 결정체 예쁘게 바뀌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흉측한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물의 결정체가 여러분 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80%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인 거죠. 누구든 20%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안에 담을 때 여러분 몸 안에 담겨있는 그 75%의 물의 결정체가 예쁘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먹은 그 밥이 뱃속에 있는 밥이 예쁘게 결정체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겁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마치 밭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넣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자라는 거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진짜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쉽지만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80%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20%의 긍정적인 생각도 누구나 다 똑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방향을 보시겠습니까? 부정적인 거를 마음에 심어서 자라게 하실 건가요? 네, 마음도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처럼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밭에 잡초가 무성했잖아요. 그 잡초 뽑지 않으면 작물이 자랍니까? 안 되죠. 밭에 농부가 필요한 것처럼요. 마음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잘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을 뽑아두고 잘 해야지. 그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잘 하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심겨진 생각의 씨앗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해로운 생각, 가장 부정적인 생각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가장 부정적인 생각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가장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됩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그런 좋은 씨앗을 심으셔서 여기 있는 예쁜 꽃처럼 마음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